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돌파했다. 외환 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같은 말들이죠.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듣고 불안해 하십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자기 돈과 관계가 없는 숫자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환율이 정말 뭔지, 그리고 2026년을 맞이하면서 이게 왜 중요한지 아주 쉽게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환율이 뭔가요? 라고 하는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환율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어렵게 들립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미국에서는 달러라는 돈이 쓰죠. 우리는 원화를 쓰죠. 그럼 한국 돈을 미국 돈으로 바꿔야겠죠. 1달러는 1470원. 이게 바로 환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1달러짜리 지폐 한 장이 한국 돈으로 얼마야? 이런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환율이 1000원일 때 1달러는 싸다죠. 환율이 1500원일 때는 1달러는, 그러니까 1500원이니까 달러는 비싸다라고 생각 들겠죠.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달러는 비싸지는 거고 우리 돈의 원화 가치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하나 더. 환율이 올라간다. 달러가 비싸진다. 환율이 약해진다. 이 세 개는 같은 뜻이에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한 거냐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을 본다면 지금 상황을 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2024년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1200원에서 1300원대였어요. 그런데 2025년 12월 지금 1470원대입니다. 겨우 1년도 안 된 사이에 200원 이상이 올랐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특히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강한지 약한지를 측정하는 지수예요. 전 세계가 기준으로 달러가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한국은행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고환율이 IMF 위기 이후에 2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드물고 특별한 상황이란 뜻이겠죠. 세 번째 질문은요. 원화는 왜 약해지느냐 이겁니다. 한국은행이 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원화가 약해지는 이유의 70%가 이거래요.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인들이 해외 투자 열풍, 즉 여러 뉴스에 나오는 말이 있죠. 미국 주식, 테슬라, S&P 500 이런 것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면 달러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국 돈을 달러로 바꾸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진 겁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죠. 마치 명절 때 달걀이 비싸지는 것 같은 느낌이죠. 지금 한국의 국민연금, 여러 보이는 연금이죠. 개인 투자자들도 심지어 보험회사들도 다들 미국에 돈을 갖다 놨어요. 이게 원화 약세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한미 금리 차기의 미국 금리는 지금 3.75에서 4%예요. 근데 한국은 2.5죠.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돈을 맡기면 한국에 맡기는 것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돈을 맡겨야 됐나? 미국이 더 많은 이자를 주는데 미국에 맡기겠지? 이 심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자산을 팔고 미국 자산을 사는 거죠. 이 과정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니까 달러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구조적 변화, 이게 장기적 요인입니다. 제가 17년차 금융으로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전에는 한국이 물건을 많이 팔면 달러를 많이 벌었죠. 그럼 원화가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삼성, 현대, LG, 미국이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즉 우리가 번 달러를 다시 미국에 갖다 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럼 전문가들은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금융권 여러 기관의 2026년 환율 전망을 보면 대부분이 1,400원 10원에서 1,540원 차이를 움직일 거라고 했습니다. 즉,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뜻이겠죠. 어떤 전문가들은 지금의 1,400에서 1,450원대가 새로운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뉴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2026년에 몇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몇 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 미국의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미 금리 차가 줄어들 것이고요. 그럼 달러 매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정말 좋아지고 내수도 살아나면 그럼 원화가 강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려할 점도 있죠. 그놈의 트럼프의 관세, 국내 정치의 불안, 가계 부채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때문에 계속 달러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제 솔직한 생각이요. 글쎄요. 알 수 없어요. 정도에도 누구도 확실하게는 말 못할 것 같습니다. 2026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환율이 높다, 낮다. 이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 경제 전체의 건강도를 보여주는 신호등 같은 겁니다. 지금 높은 환율에 뭘 의미하는 걸까요? 긍정적으로 본다면 한국인들이 세계에 투자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고 세계와 글로벌 시대라는 뜻도 되죠. 그러나 좀 반대에 부정적으로 본다면 한국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뜻이며 국내 경제가 우려된다. 둘 다 맞을 수도, 둘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 주식에만 투자하시는 분도 고집하는 분도 계십니다. 환율 변동에 베팅하는 사람들도 있죠. 모두가 같은 상황을 봤는데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각자의 입장이 다르고 보는 눈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기 때문이겠죠. 2026년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는 확실한 게 있습니다. 환율을 이해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 크다는 것. 그 차이가 나중에 재산의 차이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2026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융 이야기들에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또 아까 했던 댓글에 남겨주시게 되시면 별도로 답글 달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콘텐츠와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마주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